네, 그럼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 다시 돌아보고요.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이제 경찰 음주운전 단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주운전 단속 중에 일어난 게 아니고 시민이 먼저 신고를 한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네.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기만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네. 신고를 시민이 했었고 경찰에 이제 주변에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네.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수상한 점이 발견이 돼서 음주단속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네. 양 변호사님 저희랑 지금 화면 같이 보고 계신가요? 아, 예. 네. 지금 보면은 이태원에 저게 지금 토요일 새벽인 거죠? 토요일 새벽 5시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주변에 이제 술집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예. 지금 경찰관이 3단봉을 굉장히 세게 내려치고 있는데요. 지금 차 안에서 운전자가 문을 닫은 상태로 한 30분 버텼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네. 음주 측정 불응죄 같은 경우에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서 네. 음주 단속을 요구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불응했을 경우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만큼 30분 정도까지 응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는 네. 이미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 측정 불응이라는 현행범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한데 필요한 압수나 수색의 일환으로서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놀랐겠지만 3단봉을 이용해서 안에 피의자들을 제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면 저렇게 그 3단봉을 휘두르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무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력은 아닌 것이고요. 예.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네. 차량의 유리를 부수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음주운전자가 이제 안에 있었던 건데 저렇게 단속을 안 하면 사실 저 운전자가 또 차를 몰고 더 가서 더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큰 여러 가지 주 기능을 하나로 기능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네. 범죄에 대한 단속인 거고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본연의 어떤 경찰 행정 업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같은 경우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걸리는 겁니다.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도로교통 질서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바로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경찰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주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금처럼 가끔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었고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 뭐 일부 증언에 따르면 술 냄새가 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음주 단속을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직접 음주 측정기에 이제 불지 않으면 수치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수치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기준 중에서 가장 강한 수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최고 형량으로. 왜냐하면 이제 음주 단속에 불응을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단속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음주 단속에 불응하는 일이 없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거의 아마 0.2% 가량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1년 이하의 면허 취소도 당연히 따르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군요. 그 음주운전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얼마나 더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소한 3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음주운전 죄이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또 단속에 거부했으니까 음주운전 불응죄를 또 지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인데 그중에 가장 무거운 게 그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1.5배를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가게 될 경우 5년 이하인데 5년 이하에 대해서 1.5배로 곱하면 7년 6개월 이하까지도 가능한 범죄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 화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 새벽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데 양 변호사님도 저 시간에 이태원에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역에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도 저렇게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술을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 신고가 있었을 때 또 혹은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다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놀랄만한 그런 장면이 벌어진 거죠. 네. 어쨌든 뭐 시민의 신고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네요. 네, 네, 양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